저는 글로벌버디 영상팀 16기 아이오융합공학 전공 김지우. 저는 글로벌버디 22기 영상팀 만화애니메이션 텍 전공 공학번 고세연입니다. 곧 교환학생 모집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들으셨나요? 네,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교환학생 1차 모집이 4월 22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저희가 또 교환학생 봉사단체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오늘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와! 시작할까요? 고고! 질문 드릴게요. 언제 어느 나라 어느 학교로 갔다 오셨나요? 선택 이유까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2022학년도 가을 학기 독일에 있는 밤베르크 대학교로 갔다 왔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독일계 회사에 근무하셔서 독일이라는 나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22년 가을 학기에 벨기에 호에스트로 다녀왔는데요. 저는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이다 보니까 그 리스트 중에 애니메이션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벨기에에 있는 학교라면은 이제 유럽 여행도 쉽게 다닐 수 있고 그 학교가 꽤 퀄리티 높은 교육을 해서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환학생 지원 성적이 어떻게 되셨나요? 어학 점수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은 이제 3점대 중후반 정도 됐었고 토익은 이제 800점대 중후반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지원할 때 당시는 그 코로나가 이제 막 풀리고 또 학교마다 나라마다 요구되는 어학 성적이 다르니까 이런 거는 제 성적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점은 4점대 초반이었고 토익은 755점? 얼마 높진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토익 700만 넘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지원했던 학교가 토플이랑 IELTS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하셔가지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환학생 가기 전에 회화 실력은 어느 정도였고 현지에서 생활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1년 반 동안 글로벌버디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 꾸준하게 만나고 또 따로 집에서 혼자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제 마트에서 뭐 고기를 주문한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이런 간단한 생활적인 독일어를 공부했었습니다. 가기 전에 영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을 한번 했던 게 다였는데 그래서 저는 회화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환학생 갔다 오면서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면접 꿀팁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질문은 어땠는지요. 관련 썰을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저는 독일을 갔다 왔기 때문에 유럽권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면접이 영어로 진행이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와 독일에 지원하게 된 계기, 다른 나라 중에서도 특히 독일을 가고 싶은 이유와 교환학생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은지 그리고 또 특이하게 또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같은 거를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영어로 면접을 받고 그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내용을 거의 똑같이 물어보긴 하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왜 이 학교에 가고 싶은지를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지 그 학교로 이제 선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2, 3순위로 밀리는 경우를 많이 봐서 자기가 왜 이 학교에 가고 싶은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마련했고 얼마를 준비해갔는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총 비용은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로 들었고 저는 이제 교환학생 가기 전에 글로벌버디랑 롯데월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한 10개월 동안 그 교환학생 비용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로의 여행보다는 독일 내에서 주로 도시를 다니는 여행을 했어가지고 다른 교환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적게 든 편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적게 든 편이었는데요. 저는 1,000만 원 정도 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한 2,000만 원 정도? 그 여행을 많이 다니실 거면은 한 2,0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1,000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생활비, 거의 기숙사비, 여행비, 항공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비자 발급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다 하면 한 1,000만 원 기본으로 나와요. 학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학비는 세종대에만 납부를 하고 거기에는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종대에만 납부를 하고 거기는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장학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 한국에서 받는 국가장학금 그대로 받고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다 받기 때문에 등록금을 안 내고 간 거죠. 다음 질문은 출국 전 비자나 서류 준비는 언제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교환학생 면접을 보시고 바로 그냥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혹시 떨어지면 예약을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안 되면 취소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합격 그 통지서를 받고 이제 주한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태어민이라고 예약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출국하기 전까지 예약이 꽉 찼어서 저는 독일 가서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늘어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다이나믹한 교환학생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다른 뭐 이런 서류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러시면 이제 가서 하는 것도 좀 색다른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독일 다녀온 친구는 독일 가서 지금 비자를 발급받았더라고요. 근데 벨기에 같은 경우는 사실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가 코로나 뭐 이런 시기여서 그랬던 건지 저는 예약이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남아 있었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 출국하기 한 달 반 정도 전에 비자가 다 나와서 들고 출국했습니다. 저는 그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데 84일째 됐나요? 혹시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뽑기 질문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인당 3개씩 뽑아서 답변을 해볼게요. 뽑을게요. 1학기 교환 vs 2학기 교환. 저희 둘 다 2학기에 갔다 왔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학기가 낫지 않나? 왜냐면은 2학기에 보통 유럽은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다들 신입생이라 가지고 친해지는 분위기를 2학기 때 이제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그런 연말 행사들이 2학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2학기 추천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1년 최고예요. 1년 올해 한 학기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짧았어요. 더 있고 싶었어요. 저도 2학기에 갔다 와서 또 2학기에 누릴 수 있는 이벤트 뭐 옥토버 페스트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든지 유럽은 특히 2학기 때그 겨울 때 이벤트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걸 즐겨서 되게 좋았는데 또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봄학기에 갔던 친구들은 유럽의 화창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화창한 날이 비교적 많은 여름 학기를 추천하고 자기는 이제 좀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다, 자기는 그냥 이벤트 많이 즐기고 싶다 그러면 2학기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는 독일도 그렇지 않나요? 겨울에 해가 잘 안 떠서 그렇죠. 네, 그냥 거의 모든 날이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조금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씨 많이 타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는 그래도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2학기에 가시면 옷 같은 거 청소하실 때도 좀 무게가 이제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챙겨가실 때 똑같은 거 따로 있어요. 그래 적게 챙겨가서 많이 사지 않나요? 저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그 탄덴 파트너라고 우리 지금 세종 글로벌 버디에 그 버디 매칭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기 전에 연락을 하니까 독일에서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다. 너의 방을 그대로 가져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 말을 믿고 캐리어 하나 들고 갔거든요. 중형 캐리어 하나 들고 갔는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친구가 저를 중앙역에 픽업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거 보면서 너 오면서 짐 소매치기 당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방을 들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해서 그날 바로 이제 친구랑 다 이제 마트에서 사고 이제 다른 저는 겨울 옷도 안 가져와가지고 그런 옷 같은 거 다 샀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때 너무 추가 소화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그 구호 물품을 보내주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산 거 싹 다 이제 다시 보내주고 또 캐리어 하나에 들고 들어왔던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팁이라고 할 게 있는데 이제 국제 학생증이라고 있는데요. 국제 학생증을 만드시면 23kg인가 추가 수화물을 공짜로 이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항공사요?
저는 이용 안 해봤지만 그건 알았어. 저는 근데 맞아 국제학생증 하면 이제 그 추가 수강물이 공짜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용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혹시 정보 찾아보시고 그 밑에 이제 정보 알려드려요 자막으로. 근데 그 호에스트 가시는 분들은 국제학생증을 안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하는 게 그 호에스트 자체에서 국제학생증을 그냥 학교 학생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원래 준비성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 거 발급 안 해갔거든요. 근데 마침 국제학생증을 발급을 해주셔가지고 뭐 여행 다닐 때 박물관에서 무료 입장하고 이런 걸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국제학생증이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항공사에 일단 학생 할인이 많으니까 그런 거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카타르 항공 이용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 할인 같은 걸 받아가지고 추가 수강물을 받았었어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맨 처음에 교환학생 출국할 때는 유심 같은 걸 며칠 정도만 끊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준비성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을 발급을 안 해갔어요. 저는 그냥 로밍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로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로 전화가 안 되는 채로 그냥 도착하자마자 거기 오렌지라는 그 유럽 유심 판매하는 그런 통신사가 있어서 오렌지 통신사 바로 가가지고 바로 만들었어요. 혹시 P를? 네. 저도 유심 안 가져갔어요. 그렇죠. 저도 로밍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로밍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RD라는 마트에 있는 통신 카드를 했는데 통신 유심칩을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 해결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거기 있을 거 다 했으니까 크게 막 맞아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피들의 조언이라서 제이들 약간 스트레스 받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데 맞아요. 근데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또 뽑아볼까요? 언니가 뽑아요. 아 그래요? 이건 꼭 챙겨라. 이것만은 챙기지 마라. 시작할까요? 네. 저는 이게 꼭 있는데 욕실화랑 목욕 바구니 이거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저가 욕실화를 안 저가 욕실화를 제가 목욕 바구니를 찾으려고 여러 마트를 돌았는데 끝까지 못 찾아서 비닐봉지에다가 샴푸랑 그런 거 다 넣어가지고 샤워 갈 때마다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목욕 바구니랑 욕실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저는 또 핀데도 감사하게도 제가 살았던 방에 원래 거주하시던 세입자분이 그런 걸 다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실화도 있었고 뭐 바구니도 있었고 해가지고 한국분이 살다 가시고 네 한국분이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 룸메이트들도 있어가지고 룸메이트들이 빌려주고 또 플랫메이트 방은 따로 쓰고 플랫메이트가 독일인 2명이었는데 뭐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어디서 구매해야 되냐 이런 거 잘 알려줘가지고 저는 불편함이 없게 생각합니다. 혹시 물은 좀 잘 맞으시나요? 아 물이요? 물은 저는 그냥 그 설거지하는 그 물 마셨어요. 저도요. 근데 이게 약간 석회수 새부터 그냥 탭부터 그냥 마셨어요. 그래서 그냥 수돗물 마셨는데 그냥 저는 이제 독일에 살면 독일법을 따라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독일 가면 이제 또 독일인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그냥 독일인 플랫메이트가 2명 있었는데 그냥 다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잘 살고 있어서 저도 그냥 그 물을 마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냐면 폐부터니까 뜨거운 물을 켜면 그냥 바로 뜨거운 물이 나거든요. 그 정도 아니었나? 뜨거워하지 않아요? 뜨거운 물 저는 그 끓여 포트, 마시죠. 네, 맞아요. 그런 포트가 없어가지고. 전 룸메이트 포트. 저도 포트를 사진 않아가지고. 네, 계획성 많은 친구들은 그런 거 필터 이런 거 사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샤워하는데도 마시는데도 문제 없었어가지고. 아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아까 세입자 분이 한국인이셨어가지고 그 브루탈 정수기 뭐였지? 브리타 정수기를 이제 필터 한두 개랑 같이 주셨는데 한두 개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제 석회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 이제 저는 마트에서 이제 페트병 물을 사 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쓰레기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거 다 떨어지고 나서 저는 이제 그냥 떼고 근데 정말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저는 피부에 아무런 트러블도 없어요. 근데 저희 그냥 두 명을 사랑한 게 딱 너무 약간 무관한 두 명을 사랑해가지고 아 맞아요. 저도요. 너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약간 유럽에는 버그 많다고 해서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준비를 해가지 않았는데 전혀 준비를 해가지 않았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물렸어요. 저 소매치기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소매치기를 대비는 했죠. 이제 막
폰을 연동시켜 놓고 뭐 이렇게 오. 폰 스트랩 이렇게 해놓고 앞에로 매는 가방 있잖아요. 이거 저보다 유럽에 준비성이 힙색 좋으시네. 힙색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저는 파리 갔을 때는 그 가방에 자물쇠까지 차고 다녔거든요. 혹시 누가 열고 가져갈까 봐. 근데 막 그렇게 대비를 해서 있는지 그렇게 저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이분 되나? 근데 솔직히 안 당했어요. 근데 주변에 당했다는 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약간 소매치기 안 당하는 팁. 없어 보이게 다니세요. 저도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제 하나 다니면서 약간 가난한 여행자가 맞아요. 다니면 그렇게 진짜 아무도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부유한 아시아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트 이렇게 막 입고 다니는 샤넬 거. 입고 이렇게 막 귀걸이 차랑차랑하게 하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저는 딱 진짜 막 후드티에 백팩에다가 그냥 청바지 딱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아무도 훔칠 생각 안 해요. 파리에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지갑도 약간 동전 지갑 같은 거 그냥 들고 다니면 전 아무도 훔쳐갈 생각을 안 해요. 동전 그 뭐지 그 지퍼백에 넣어. 그러면 아무도 그 소매치기 당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저도요. 그래서 네. 근데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진 마세요. 스트랩은 대비를 신경하세요. 자,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다 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글로벌 버디를 하시면 교환학생 가산점이 있는 거 아셨나요? 가산점뿐만 아니라 글로벌 버디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으니까 글로벌 버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와!